오늘 핫투입니다. 첫 번째, 백운규 전 장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번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검찰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의심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번도 구속영장 한번 청구됐었죠. 후임 기관장 채용에도 개입했다. 13개 산하기관장 사표 강요 혐의 외에도 산하기관 후임 기관장 임명을 위해서 부당 지원을 했고 인사 취소를 하는 등의 개입을 했다라는 혐의를 검찰은 추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두 번째인데, 손정희 변호사님, 백운규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의혹,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나왔고 산업부의 블랙리스트 의혹도 좀 유사하다라는 이 언론의 평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된 바가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블랙리스트가 이제 직권남용 혐의, 그러니까 산하기관장의 한 13개 정도 산하기관장에게 사표를 강요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단은 뭐 산하기관의 후임을 이제 임명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또는 이미 있는 기관장들에게 이제 사표를 종용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사안의 중대성이나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지금 1차례 기각됐다라는 것은 구속 사유가 불충분하다라고 이제 이미 한번 판단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한다거나 또는 명확한 어떤 명백한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거나 이런 새로운 사정이 발견이 돼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현재로서는 기각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토론을 했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산하기관장에 본인의 인사권을 가지고 임명을 하는 것이, 국정 철학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 반면에 임기가 정해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해서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직권남용 위법한 행위다, 이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법률적으로는 정리가 됐죠. 임기가 정해진 산하기관장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사퇴를 압박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 새롭게 출범된 정부에서도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이미 이제 기소돼서 월상 1호기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멀쩡한 원전을 멈춰 세웠다라는 의혹, 월성 원전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에서 드러난 검찰의 공소장에도 블랙리스트 정황이 나온다는 게 오늘 동아일보 분석입니다. 당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신정부 국정 철학과 함께할 수 없는 인물 등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고 산업부 직원들에게 백 장관이 퇴출 방안을 검토하라, 얘를 딱 찍었습니다. 한나라당 출신, 탈원전 반대 인사는 빨리 교체해야 한다는 걸 지시했다. 사실 이게 블랙리스트거든요.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당시 검찰 공소장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수사와 관련돼서 새로운 사안이 나왔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많은 보도에 따르면 검찰 수사로 윗선이 좀 규명됐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윗선이 특정됐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겠군요. 한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사퇴 종용 과정에서 대통령 인사수석 비서관실이 언급됐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문정부의 윗선 관련 증거가 나왔다, 대통령 인사수석 비서관실이다, 새 국면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검찰 관계자, 백운규 신병 확보 시도는 혐의 입증이 자신 있다 판단, 영장 발부되면 수사 속도 빨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마 그 검찰에서 굉장히 증거 자료를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본다 하더라도 산업부 직원들 있잖아요. 또 이제 박모 국장이 직접 호텔에서 만나서 사퇴를 이제 종용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러면 사실은 증거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영장이 청구됐고 영장이 발부된 것과는 또 별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개인의 어떤 사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예. 정부의 어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사퇴를 종용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냥 내용을 전체를 보면 상당히 이제 심각한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고 이제는 선례가 있잖아요.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은경 전 장관이 저것보다도 훨씬 경미한 블랙리스트 예. 사퇴 종용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다가 법정 구속이 됐고 실형을 선고받았거든요. 예. 그런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됐잖아요. 근데 이제 환경부에 비해서 산업부는 산업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탈원전과 관련된 발전사들, 회사들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기소가 되고 만약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역시 백운기 전 장관도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고민정 의원이 이 백운규 전 장관 관련된 수사를 한동훈 장관에게 비판하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죽은 권력인데 뭐 이렇게 수사하냐라는 항의성입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뉴스를 보니까 백운규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 또 산업부 산하기관 6곳 압수수색 이 기사가 떴던데 알고는 계시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그 사건은 사실 몇 년 된 사건이라서요. 빠른 속도라고 말씀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늦게 진행된 거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정치 검사, 정치적 수사 다시 진행되는 것 아닌가라는 시선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죽은 권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계시겠죠? 죽은 권력이요? 네. 저는 끝난 권력이니까요. 수사는 그게 당사자가 누군지 이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는 게 저희 그 검찰의 임무고요.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건이라는 것이 어떤 범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범죄가 있으면 범죄를 한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관계없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게 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치 보복을 알리는 신호탄이다라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입장 들어보시죠. 정치 보복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정치 보복 수사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대통령과 전 청와대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탈원전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기요금이 인상될 걸 문재인 정부가 알면서도 이걸 일부러 쉬쉬했다. 전기료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보고서를 묵살했었다고 합니다. 2030년 전기료 인상률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전기 인상률은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정권 말기에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며 탈원전 비용을 새 정부에 떠넘겼습니다. 한편 홍주 사드 기지 근처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정한 유예 기준의 2만 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은 자신을 향해 무너질 것입니다. 자, 백운규 수사를 비판하는 야당의 입장과 전기료도 묵살하지 않았느냐라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의견 들어봤습니다.